안녕하십니까? 오늘 형법 학설 이론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그 목표는 뭐냐면 경찰직 시험이나 검찰직 시험, 또 이제 뭐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 어울 수 있게끔 학설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요 학설 관련되는 문제는 다 넣어놨거든요. 각종 시험에 나온 학설. 그래서 경찰직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학설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부하셔야 되고, 검찰직은 작년에 4문제나 나왔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학설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강좌를 어떤 직렬을 공부하시든지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도 형법에 나오는 이론, 총론에 나오는 걸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5시간이잖아요. 좀 제가 기본 강의 때는 문답식으로 하는데 빨리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마가 지금 몇 가지 테마인가요? 총 큰 테마로 23인가요? 네, 테마 1 법인의 범죄 능력. 날씨가 무지 좋네요. 네, 보시면 들어와 있는데 분필이 보면 잠깐만요. 네, 법인의 범죄 능력. 원래 이제 범죄 능력은요 무슨 파트에서 공부하시냐면 범죄 행위의 주체입니다. 범죄 행위 주체. 교재는 이 부분을 생략하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 부분을 생략해서요 범죄의 주체 이렇게 쓰십니다. 범죄 행위 주체. 누가 범죄 행위를 행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같은 사람, 자연인. 자연인은 누구나 다 됩니다. 심실상실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X.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왜 X야 누구나. 심신, 상실자 같은 책임 능력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가. 물론 심실상실자의 범죄행위는, 즉 심실상실자 갑돌이가 의뢰를 살해했다면 이 살인행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범죄 성립의 주체가 아니라 누가 범죄 행위를 행할 수 있는가. 아시겠어요? 하나 건지시고요. 심실상실자도 된다.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 법인이 과연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걸 멋진 말로 법인의 범죄 능력입니다. 범죄의 주체가 범죄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크게 3가지 썰이 있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부분적 긍정설. 근데 부분적 긍정설에도 다시 2가지가 있죠. 뭐가 있는가요? 형사범 같이 해보세요. 형사범, 행정범, 구별설. 그 다음에 양벌, 규정설. 네. 여기 이제 이해를 요구한 파트입니다. 부정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그 다수설이니까. 네. 교재를 좀 봐주세요. 밑줄 끄면서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네, 법인은 사람 같은 몸과 마음이 없다. 그러면 행능력이 없다. 밑줄. 법인은 밑줄, 행능력이 없다. 밑줄. 네, 구파 같은 경우에는 자유사를 전제로 책임을 묻죠. 그래서 자유사가 없다. 밑줄. 그러면 윤리적 책임 비난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논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법인 있죠. 법인은 누구를 통해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요. 여기는 뭐 직원들이 있겠죠. 구성원들이, 직원들, 구성원들, 법인을 구성하는 다 사람들입니다. 자연인. 법인의 범죄 능력을 법인이 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는 교수님들은 이 대표기나 구속은 이 자인들이잖아요. 자인을
처벌하면 충분하다.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 밑줄 자인을 처벌하면 족하다. 그 다음에 뭐 구성원 중에 한 명 위반행위를 했겠죠. 위반행위를 했다면 위반행위자 얘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을 했다면 법인도 처벌하게 된다면 이건 뭐다? 이중처벌이다. 한 개의 잘못으로 둘 달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라는 법인에서 직원이 폐수를 방출했어요. 환경법 위반했다면 직원만 처벌하면 충분하지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법인한테는 사용 자유형 어떻게 시키냐? 뭐 삼성 건물에 울타리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한테는 사용과 자유형이라는 행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인한테 범죄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좀 어려운 말, 6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7번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법인을 처벌하면 범죄와 무관한 따옴표 법인의 다른 구성원까지 그러니까 따옴표입니다. 법인의 다른 구성원까지 영향을 받으므로 이 중요한 말이네요. 개인 책임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뭐 개인 책임, 자기 책임 같은 말입니다. 얘를 처벌하고 엔드 법인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겠죠. 이 법인이 뭐 해산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또 뭐 자격증 이런 거 받아버리면 벌금형 받으면 위반하지 않는 이 구성원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 말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다른 구성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책임 이런 잘못도 없는데 그 영향을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나 개인 책임 원칙에 반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례 그 비판은요. 각종 행정법규에 보면 양벌 규정으로 뭐 건설법 이런 데 보면 위반행위자 플러스 누구도 법인을 처벌하고 있어요. 이런 양벌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게 비판입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긍정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설. 법인도 2번 밑줄 행위 능력 인정이 된다. 왜? 법인이 직접 행할 수 없지만 대표 기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행위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뭐 한다? 인정이 된다. 늦게 오신 분은요. 교절하고 있으니까 서점에 가셔서 얼른 교절 갖고 오시고요. 갖고 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법인 활동 범위는 원칙적으로 설립 목적 범위 내로 한정이 되겠지만 활동 과정에서 꼭 법인이 이 설립 목적 내로만 행위하라는 활동하라는 그 보장은 없다고요. 활동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범할 수도 있다. 밑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범죄행위 주체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6번. 아까 그 부정설은 법인한테는 사용과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댔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법인에게 사용과 자유형은 니네들 말대로 못 부과한다. 그 대신 뭐 하면 된다? 사용에 해당되는 것이 해산이고 자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영업정지 부과하면 된다. 법인한테 물론 자산형과 자격형은 당연히 부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과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는데 무슨 범죄행위 능력을 인정하니 그랬더니 사용 대신에는 해산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자유형 대신은 영업 정지시키면 된다. 그 대안을 딱 말을 해요. 긍정설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긍정설의 비판. 네, 긍정설은 아까 했죠. 부정설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기만 밑줄. 개인 책임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그 다음에 부분적 긍정설은요. 형사범, 행정범 구별설만 아시면 됩니다. 네, 가로로 묶을까요? 밑줄 쓰든지요.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뭐한다? 부정한다. 또 가로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뭐하자? 긍정하자. 자기 언니 남편을 뭐라 그래요? 언니 남편 형부죠? 아니 그냥 부정. 얘는 뭐라고요? 긍정입니다. 형사범이라는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니까 금지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살인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형사범입니다. 그런데 뭐 옛날 시절에는 뭐 폐수 같은 거 방출해도 범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그게 범죄가 되죠. 원래는 그래서 행정 지도 단속 차원에서 범죄화 시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차량 우측 통행하는 것.
당연히 죄악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행정범 그래요. 근데 뭐 형사범은 자인만 처벌하고 행정범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앤드 누구? 법인도 범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 용어는 좋아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고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 순경 경찰직 2차 내용 해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시험장에서 당황스럽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푸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푸셔야 돼. 알아도 사실은 머리가 아파요. 봅시다. 기억 한 번씩 해보게요.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비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기억, 행위자인 개인을 처벌하고 나서 법인 또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중처벌에 해당하니까 뭐 하지 말자. 법인의 범죄의 주체를 인정하지 말자. 부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법인에게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는 자인에 대한 자유형이나 사형과 마찬가지다. 법인한테 사형과 자유형 부과할 수 없다니까 그 대안으로 딱 이들이 뭐 해산하고 영업정지 시키면 된다고 그래. 이건 긍정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법인에게는 자유사가 없으니까 도의적인 책임 추궁이나 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부정설에 놓은 겁니다. 부정설. 니을 법인의 활동 범위는 원칙적으로 설립 목적내로 한정되지만 활동 과정에서 범죄의 발생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뭐겠어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긍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형사범, 살인죄, 강간죄 이런 겁니다. 행정범은 아까 제가 환경범죄라든지 뭐 도로교통법의 우측통행 이런 것들.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형부 이렇게 오시게 돼. 우리가 어차피 테크닉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니까 시험 맞추기 위해서 부분적 긍정설입니다. 비판 보겠습니다. 아래 박스는 비판입니다. A. 각종 행정법규에 산재된 양벌 규정의 규정 취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범죄행위 부정한다면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 못한다고요. 부정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B.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 다른 구성원들까지 처벌하는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반행위자만 처벌하면 되지 법인까지 처벌해가지고 위반행위 저지하는 법인 소속 구성원들까지 처벌하게 되니까 이건 뭐다? 개인 책임 원칙에 반한다. 이건 긍정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뭐라고요? 긍정설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C. 이건 뭐냐면 부분적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에요. 범죄 능력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하다? 그건 뭐냐면 형사범과 행정범을 구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니까 형사범인 것 같아. 그런데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그럼 뭐예요? 처벌할 수 없냐?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을 뭐렇게 써놨어요? 법인 처벌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으로 형사범으로 해석해가지고 배제할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렵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랍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빨리 합시다. 올해 그 2015년도 경찰직 1차 문제 2번 학술 문제로 또 나왔어요. 법인의 범죄 능력과 양벌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 잠깐 보실래요? 우리가 학술 강의, 이론 강의를 하지만 6페이지 잠깐 봅시다. 6페이지 이것도 좀 하시고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 능력 있죠? 여러분들 제도란 말이 들어있는가요? 그거 써버리고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 능력 일단 결론 다 아시죠? 기본강의 또 하니까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 능력 상호간에 논리 필연 관계가 없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 못하신 분들은 보면 법인 의제서는 뭐예요? 법인의 본질론은 본질이란 말은 법에서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법인이 무엇이냐. 여기는 법인 실제설과 법인 의제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그 밑에 깔린 바탕은 뭐냐면 법인은 실제 존재한다. 누구처럼? 법인은 자연인처럼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존재한다. 여기는 법인은 자연인과 다른 존재지만 사회생활 필요에 의해서 간주될 뿐이다.
이걸 법인 의제서를 그래요. 밑에 깔린 배경은 법인과 자연은 다르다. 그죠? 근데 얘는 법계로 따지면 실제설은 유럽 대륙 법계에서 취하고 있고요. 얘는 영국의 심의지였던 영미 법계에서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배웠던 게 법인의 범죄 능력이죠. 법인의 범죄 능력. 컨트롤러 인정설, 부정설만 해봅시다. 논리적으로는 언뜻 생각은 뭐예요? 법인 실제설은 법인하고 자연하고 법인도 자연처럼 실제 존재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설을 취한다면 인정설로 가야 되겠죠. 근데 실제설을 취하면 인정설로 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 유럽 대륙, 독일과 프랑스 이런 대륙 법계는 실제설을 취하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있어요. 영미 법계는 영국과 미국은 법인 의제설을 취하면서도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버킹엄, 법인이 무엇이냐는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 능력은 아무런 논리, 필연 관계가 없다. 이 말 하나는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민사적인 겁니다. 법인의 본질론은 민법이나 상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이고요. 법인의 범죄 능력은 형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이죠. 형법학자들은 뭐 민법하고 별로 같으려고 안 해요. 이 말을 지금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이해가 되신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판례 상가 이중분양 사건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한 판례죠. 이 밑에 판례 법인격 없는 사단. 여러분 법인격 있는 법인도 그런 법인격이 있는 것이죠. 설립등기를 한 법인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데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이런 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범죄 능력을 뭐 한다? 부정한다. 알아두시고 읽어볼까요?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권리 의무 주체는 될 수 있으면 별도로 하더라도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형법상 범죄 능력은 없고 단체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법인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능력이 전제되어야 처벌할 수 있겠죠. 알아두시고 2번 보겠습니다. 15년도 순경 1차 문제. 법인의 범죄 능력과 양벌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형부 꼭 하나 챙기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는 반복이 돼요. 그 다음 2번은 다 아시죠? 아까 제가 안 읽은 이때 읽을 상가 이중분양 사건이죠.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물에 관하여는 판례죠.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은 범죄의 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죠. 그래서 법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인인 대표기관 동그라미.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동그라미 뭐라고요? 자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그다음에 3번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양벌 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래서 답이 틀렸네요. 4번은 이것도 판례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유의 자체 사무 처리하는 경우 이번 뭐 문제풀이 시간도 제가 했었죠 이거. 고유의 자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자체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된다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비교 판례 넣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기출문제 지금만 새로운 그 개정판에 넣어놨던 거 옮겨놔 봤습니다. 3번 이건 10년도 검찰 구급 문제예요. 1번 법인 의제설의 지배적인 입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력을 뭐하고? 네? 긍정하고. 틀렸네요. 부정이. 방금 제가 일부러 설명드렸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 범죄를 뭐한다? 인정하더라. 오케이? 논리적으로 일로 가야 되는데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뭐하더라? 법인의 범죄력을 인정하더라. 그 다음에 2번 우리 나라의 형법에는요, 뭐 법인 해산, 조업정지, 단수 이런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택도문설입니다.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읽었던 판례죠. 중요 판례. 법인격 없는 사단,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없다. 그래서 대표에 의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법인은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다고,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법인이 그 종업원 등 위법 행위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행사 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위법 행위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행사 책임은 이전 허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